서울에 비가 내리는 밤, 민호는 가족의 집 문 앞에 서서 손을 떨었다. 민호야, 내 인생을 위해 이 결혼을 해야 그린카드만 있으면 모든 게 해결될 거야. 어머니의 목소리가 머릿속에서 메아리 쳤고 그는 입술을 깨물며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 순간 가슴 깊숙이 숨겨둔 비밀에 자신이 게이라는 사실, 이 폭풍처럼 몰아쳤고 그는 속으로 외쳤다. 이 결혼이 나를 영원히 파괴할 텐데. 민호는 28살, 서울의 작은 아파트에서 평범한 그래픽 디자이너로 일하며 살았다. 가족은 그를 자랑스러워했지만 그의 속마음을 알지 못했다. 아버지는 공장에서 평생을 보낸 노동자였고 어머니는 시장에서 장사를 하며 가족을 지탱했다. 그들은 민호의 미래를 위해 미국으로의 이민을 꿈꿨다. 내 삼촌이 미국에서 성공했잖아. 그린카드를 받으면 내 인생이 바뀔 거야. 하지만 민호에게 그건 단순한 꿈이 아니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남자들에게 끌리는 자신을 숨겨왔다. 학교에서 친구들이 여자 얘기를 할 때 그는 고개를 돌리고 창밖을 보았다. 밤에 혼자서 인터넷에서 LGBT 커뮤니티를 훔쳐보았지만 한국의 보수적인 공기 속에서 그건 금기였다. 나는 괴물인가? 그는 종종 거울 앞에서 중얼거렸다. 어느 날 가족의 압박이 절정에 달했다. 사촌이 미국에서 결혼 이민으로 성공한 이야기를 들으며 어머니가 중개인을 통해 파트너를 소개했다. 에밀리라는 미국 여자야. 그녀도 시민권이 필요해서 서로 도와주면 돼. 가짜 결혼이지만 형식만 갖추면 돼. 민호의 심장이 멎을 듯했다. 게이인 그가 여자와 결혼하다니? 하지만 가족의 눈빛, 아버지의 기침 소리, 동생의 대학 등록금의 모든 게 그를 짓눌렀다. 알았어요, 엄마. 할게요. 그는 속삭이듯 대답했다. 그날 밤, 그는 베개를 베고 울었다. 눈물이 베개를 적시며 그는 생각했다. 이게 나의 운명인가? 사랑 없이 사는 삶? 비행기에서 서울을 떠날 때 민호는 창밖을 보며 작별 인사를 했다. LAX 공항에 도착한 그는 에밀리를 만났다. 그녀는 30살, 밝은 갈색 머리에 미소를 지은 채 서 있었다. 안녕, 민호. 나는 에밀리야. 이게 우리 둘 다를 위한 일이야.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민호는 그녀의 눈에서 자신의 공포를 보았다. 에밀리는 로스앤젤레스의 작은 카페에서 일하는 바리스타였다. 그녀의 가족은 이혼으로 산산조각 났고 시민권이 없어 직업 선택이 제한되었다. 나는 그냥 안정된 삶을 원해. 내가 도와주면 나도 내 그린카드를 도울게. 그들은 변호사를 통해 계약을 맺었다. 2년간의 가짜 결혼, 이혼 후 각자 자유. 로스앤젤레스의 아파트는 작고 낯설었다. 민호는 한국 음식을 사오며 에밀리와 어색한 대화를 나눴다. 김치찌개 어때? 그는 물었고 그녀는 웃으며 매워. 하지만 맛있어 라고 답했다. 낮에는 디자인 일을 찾았고 밤에는 혼자서 나의 거리를 걸었다. 처음으로 그는 자유를 느꼈다. 한국에서 숨기던 자신을 조금씩 드러낼 수 있었다. 하지만 결혼 서류를 제출할 때 그의 가슴은 찢어질 듯 아팠다. 이게 사랑인가? 아니, 이건 거래야. 교회에서 치른 결혼식은 형식적이었고 민호는 반지를 끼우며 눈물을 삼켰다. 시간이 흘렀다. 첫 번째 달은 고통이었다. 에밀리는 친절했지만 그들의 대화는 표면적이었다. 민호는 밤에 혼자 울었고 에밀리는 소파에서 잠들었다. 미안해, 민호. 나도 이게 싫어. 그녀가 말했다. 민호는 그녀를 안아주었다. 우리 둘 다 피해자야. 그 순간 그들은 서로를 이해하기 시작했다. 에밀리는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았다. 어린 시절 아버지의 폭력, 어머니의 방치,
나는 가족을 잃었어. 그래서 안정을 찾는 거야. 민호는 망설이다가 자신의 비밀을 털어놓았다. 나, 게이야. 이 결혼은 나에게 지옥이야. 에밀리의 눈이 커졌다가 부드러워졌다. 민호, 그건 괜찮아. 나도 내 편이야. 그 후, 그들의 관계는 변했다. 에밀리는 민호를 나의 LGBT 센터로 데려갔다. 여기서 내 사람들을 만날 수 있을 거야. 센터는 밝고 따뜻했다. 민호는 처음으로 비슷한 사람들을 만났다. 그곳에서 알렉스를 만났다. 알렉스 김, 29살, 미국 태생 한국계 디자이너. 그의 미소는 햇살 같았고, 눈빛은 민호의 영혼을 꿰뚫었다. 안녕, 새로 온 거 같아? 나는 알렉스야. 그들의 첫 대화는 디자인에 관한 것이었지만, 곧 깊은 이야기로 흘렀다. 알렉스는 나는 어렸을 때 부모님께 커밍아웃했어. 처음엔 힘들었지만, 이제는 자유로워, 라고 말했다. 민호는 부러움을 느꼈다. 나도. 언젠가 그럴 수 있을까? 시간이 흘러 3달째. 민호의 그린카드 신청이 진행 중이었다. 하지만 가족의 전화가 왔다. 민호야, 결혼 생활 어때? 아이는 언제 가질 거야? 어머니의 목소리에 민호는 숨이 막혔다. 그는 거짓말을 했다. 잘 돼요, 엄마. 전화를 끊고 그는 알렉스에게 달려갔다. 카페에서 그들은 이야기를 나눴다. 알렉스의 손이 민호의 손을 스쳤을 때 민호의 심장이 뛰었다. 이 느낌. 진짜야. 하지만 그는 물러섰다. 나는 결혼했어. 가짜지만. 갈등이 시작되었다. 에밀리는 민호의 변화를 알아챘다. 알렉스랑 가까워졌어? 좋을 거야, 민호. 내가 행복해 보이니까. 하지만 민호는 죄책감을 느꼈다. 알렉스와의 데이트는 은밀했다. 공원에서 손을 잡고 바다를 보며 이야기를 나눴다. 알렉스는 민호의 과거를 듣고 안아주었다. 너는 혼자가 아니야. 나랑 함께라면. 민호는 처음으로 키스를 했다. 그건 달콤하고 자유로웠다. 하지만 그날 밤 USCIS로부터 편지가 왔다. 추가 서류 제출 요구. 결혼의 진정성을 증명하라. 민호의 세계가 무너졌다. 이게 들키면 모든 게 끝이야. 민호는 알렉스에게 모든 걸 털어놓았다. 이 결혼은 가짜야. 가족 때문에, 그린카드를 위해 알렉스의 눈에 실망이 스쳤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다. 민호, 솔직함이 중요해. 나랑 같이 헤쳐나가자. 그들은 함께 변호사를 만났다. 에밀리도 동참했다. 나도 도울게. 이건 우리 셋의 싸움이다. 셋은 계획을 세웠다. 사진 찍기, 여행 기록 만들기. 하지만 민호의 내면은 요동쳤다. 알렉스와의 사랑이 깊어질수록 가짜 결혼의 무게가 짓눌렀다. 여름이 왔다. 나의 더위 속에서 민호는 한국 음식을 요리하며 에밀리와 알렉스를 초대했다. 테이블 위에 김밥과 불고기가 놓였고 그들은 웃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에밀리는 민호 덕분에 한국 문화를 알게 됐어. 고마워, 라고 말했다. 알렉스는 민호의 미소가 제일 좋아, 라고 속삭였다. 그날, 민호는 가족에게 화상 통화를 했다. 화면 속 어머니의 얼굴이 피곤해 보였다. 민호야, 내가 행복한 게 제일이야. 하지만 민호는 속으로 울었다. 엄마, 내가 게이라는 걸 알면? 갑자기 위기가 닥쳤다. USCIS 심사관이 집 방문을 예고했다. 집을 확인하겠다. 민호는 패닉에 빠졌다. 알렉스는 진정해. 우리는 준비됐어,
라고 했지만 민호의 불안은 커졌다. 밤에 그는 악몽을 꾸었다. 가족이 알렉스를 보고 소리치고 에밀리가 떠나는 꿈. 아침에 심사관이 왔을 때 민호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다. 어서 오세요. 집 안은 완벽했다. 공유된 사진, 결혼 앨범. 심사관은 미소를 지었다. 좋아 보이네요. 추가 질문만. 하지만 그 질문이 날카로웠다. 부부 생활은 어때요? 에밀리가 재빨리 대답했다. 매우 좋아요. 서로를 존중해요. 민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속으로 기도했다. 심사가 끝난 후 민호는 무너졌다. 알렉스의 품에 안겨 울었다. 이 모든 게 거짓말이야. 나 어떻게 살아? 알렉스는 그의 등을 토닥였다. 진실이 내 자유를 줄 거야. 에밀리도 안아주었다. 민호, 너는 우리 가족이야. 진짜 가족. 그 말에 민호의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그는 깨달았다. 이 도시에서, 이 사람들 속에서 진짜 유대가 싹트고 있었다. 가을 바람이 불었다. 민호의 디자인 일이 안정되었다. 그는 한국계 커뮤니티에서 일하며 알렉스와 함께 프로젝트를 했다. 그들의 사랑은 깊어졌다. 주말에 산책하며 알렉스는 민호, 나랑 같이 살면 어때? 라고 물었다. 민호는 망설였다. 하지만 내 결혼, 에밀리가 웃으며 끼어들었다. 이혼하자, 민호. 이제 그린카드도 거의 다 됐어. 그 결정은 해방이었다. 하지만 가족에게 어떻게 말할까? 민호는 편지를 썼다. 엄마, 아빠. 저는 게이예요. 그리고 행복해요. 편지가 도착한 후 침묵이 흘렀다. 며칠 후 어머니의 전화가 왔다. 민호야. 왜 이제야 말해? 목소리가 떨렸다. 민호는 울었다. 미안해요. 두려웠어요.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다. 내가 행복하다면. 그게 다야. 그 순간 민호의 세계가 밝아졌다. 가족은 이해하려 애썼다. 언젠가 한국에 와서 만나자, 어머니가 말했다. 하지만 운명은 더 큰 시련을 준비했다. 알렉스의 전 연인이 나타났다. 제이크, 과거의 상처를 안고 민호를 비난했다. 넌 알렉스를 속일 거야. 가짜 결혼자, 소문이 퍼졌고 커뮤니티에서 민호를 피하는 사람들이 생겼다. 알렉스는 믿어, 민호라고 했지만 민호의 자신감은 무너졌다. 나는 항상 숨겨야 하나. 그는 혼자 바다를 보며 외쳤다. 겨울이 다가왔다. 눈이 내리는 LA 거리에서 민호는 에밀리와 알렉스와 함께 크리스마스 파티를 열었다. 센터에 친구들이 모였고 웃음소리가 가득했다. 하지만 제이크의 그림자는 드리워져 있었다. 그는 USCIS에 익명 제보를 했다. 그 결혼은 가짜다. 갑자기 재심사 통지가 왔다. 즉시 출두하라. 민호의 심장이 얼어붙었다. 이제 끝났어. 셋은 다시 모였다. 변호사가 증거를 부정할 수 있어. 하지만 위험해 라고 말했다. 민호는 결정을 내렸다. 솔직히 하자. 모든 걸 재심사 날, 민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 결혼은 이민을 위한 거였어요. 하지만 그 속에서 진짜 사랑과 가족을 찾았어요. 심사관의 눈이 부드러워졌다. 인간적인 이야기네요. 처리해보겠어요. 그 후, 기다림의 시간. 알렉스는 매일 민호를 안아주었다. 우리는 이겨낼 거야. 기다림 속에서 민호는 성장했다. 그는 센터에서 강연을 했다. 숨김은 고통이야. 솔직함이 자유야. 청중의 박수가 쏟아졌다. 에밀리도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했다. 가짜 결혼이 나에게 진짜 친구를 줬어.
제이크는 결국 사과했다. 미안해. 내 상처가 너를 아프게 했어. 알렉스는 제이크를 용서했고, 민호는 그 광경을 보며 배웠다. 용서는 치유다. 그린카드가 승인되었다. 편지가 도착한 날, 민호는 울었다. 자유야, 에밀리와 이혼 서류를 처리한 후, 그는 알렉스와 함께 새 아파트로 이사했다. 가족은 화상으로 축하했다. 민호야, 내가 빛나, 어머니가 말했다. 민호는 한국으로 돌아가 가족을 만났다. 서울의 집에서 그는 아버지를 안았다. 아빠, 사랑해요. 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너도. 봄이 왔다. 민호와 알렉스는 결혼식을 올렸다. 작은 센터에서 친구들과 가족이 모였다. 에밀리가 꽃다발을 들고 서 있었다. 이게 진짜 가족이야. 민호는 서약을 했다. 너와 함께라면 모든 시련을 이겨내게. 키스할 때 그의 가슴은 평화로웠다. 시간이 흘러 민호는 책을 썼다. 가짜 결혼 속의 진짜 사랑, 한국과 미국에서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그는 강연자로 활동하며 수많은 젊은이에게 희망을 주었다. 너의 진실을 직면하라. 그곳에 가족이 있다. 알렉스와의 삶은 평범하지만 충만했다. 아침에 커피를 마시며 저녁에 산책하며 에밀리는 새 삶을 시작했다. 자신의 카페를 열고 새로운 사랑을 찾았다. 어느 날 민호는 바다를 보며 생각했다. 강요된 결혼이 나를 여기로 이끌었어. 고마워. 그의 여정은 끝나지 않았다. 내일 그는 성장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진짜 가족을 만났다. 혈연이 아닌 선택의 유대. 민호의 일상이 안정되면서 그는 나의 한국계 디자이너 커뮤니티에 깊이 관여했다. 알렉스와 함께 작업한 프로젝트 한인 이민자들의 이야기를 담은 전시회에는 큰 성공을 거두었다. 이게 내 이야기야, 민호, 알렉스가 말했다. 전시회 오프닝 날, 민호는 무대에 섰다. 저는 한국에서 왔고, 게이예요. 그리고 이 도시가 제 집이 됐어요. 청중의 박수가 그의 가슴을 채웠다. 하지만 그 뒤, 익숙한 두려움이 스멀스멀 피어올랐다. 한국에 돌아가면 어떻게 될까? 가족과의 관계는 여전히 조심스러웠다. 어머니는 매주 전화를 했지만 동생 민지가 오빠, 솔직히 말할게. 처음엔 충격이었어 라고 털어놓았다. 민호는 미안해, 민지야 라고 답했지만 속으로는 아팠다. 그는 알렉스에게 내 가족이 나를 완전히 받아들일 수 있을까? 라고 물었다. 알렉스는 시간이 필요해. 하지만 내가 먼저 자신을 받아들여야 해. 그 말에 민호는 거울 앞에 섰다. 나는 충분해. 그는 중얼거렸다. 에밀리와의 우정은 더 깊어졌다. 그녀는 새 남자친구를 소개했다. 마이크, 친절한 교사. 민호 덕분에 용기를 냈어. 에밀리가 말했다. 사내 모임에서 그들은 과거를 웃으며 회상했다. 그 가짜 결혼이 우리를 가족으로 만들었어. 하지만 민호의 내면에는 여전한 갈등이 있었다. 그린카드를 받은 후 그는 시민권 신청을 고려했다. 이게 영원한 집인가? 밤에 알렉스 품에서 그는 속삭였다. 너 없이 못 살아. 갑작스러운 사건이 터졌다. 한국에서 아버지의 건강이 나빠졌다. 심장 문제야. 빨리 와라. 어머니의 목소리가 급박해야. 민호는 비행기를 탔다. 서울 공항에 도착한 그는 택시를 타고 집으로 달렸다. 병원 복도에서 그는 아버지의 창백한 얼굴을 보았다. 아빠, 아버지는 미소를 지었다. 민호야, 왔구나. 내가 게이라는 거 이제 이해해.
내가 행복한 게 중요해. 민호는 무릎 꿇고 울었다. 아빠, 미안해요. 숨겼어요. 아버지의 손이 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숨길 필요 없어. 가족이니까. 병원에서의 나날은 치유의 시간이었다. 민호는 어머니와 민지와 함께 요리를 했다. 오빠, 알렉스 오빠는 어때? 민지가 물었다. 민호는 웃었다. 좋아. 곧 데려올게. 퇴원 후, 가족은 저녁 식사를 했다. 아버지가 미국에서 잘 살아. 하지만 가끔 와, 라고 말했다. 민호는 네, 아빠, 라고 답하며 가슴이 따뜻해졌다. 나로 돌아온 민호는 알렉스에게 모든 걸 이야기했다. 가족이 나를 안아줬어. 그들은 여행을 계획했다. 한국 방문. 하지만 도중에 센터에서 소문이 돌았다. 새 이민자 청년, 준호가 자살 시도를 했다. 가족에게 커밍아웃 후 쫓겨났대. 민호는 달려갔다. 병원에서 준호를 만난 그는 너 혼자가 아니야. 나처럼, 라고 말했다. 그날부터 민호는 멘토링을 시작했다. 내 이야기 공유가 누군가의 빛이 돼. 여름 축제에서 민호와 알렉스는 퍼레이드에 참여했다. 무지개 깃발 아래 그들은 손을 잡고 걸었다. 에밀리와 마이크가 따라왔다. 이게 자유야, 민호가 외쳤다. 하지만 축제 후 그는 피로를 느꼈다. 항상 싸워야 하나? 알렉스가 아니, 이제 쉬어도 돼, 라고 위로했다. 가을 잎이 떨어지는 라에서 민호의 삶은 평화로웠다. 하지만 운명은 다시 도전했다. 그의 책, 가짜 결혼 속의 진짜 사랑이 한국에서 출간되자 보수 언론이 공격했다. 동성애 선전, 이민자들의 부정, 기사가 쏟아졌다. 한국 가족에게 전화가 왔다. 민호야, 조심해. 이웃들이 뭐래? 어머니의 목소리가 불안했다. 민호는 괜찮아요, 라고 했지만 속으로는 두려웠다. 온라인 트롤들이 쏟아졌다. 게이 새끼, 한국에서 꺼져. 댓글에 민호의 손이 떨렸다. 알렉스는 무시해. 내 목소리가 중요해, 라고 했지만 민호는 밤을 지새웠다. 센터에서 준호가 민호 형, 나도 그래요. 하지만 형 덕분에 버텨요, 라고 말했다. 민호는 힘을 얻었다. 그는 인터뷰를 받았다. 이건 사랑의 이야기야. 혐오가 아닌. 위기가 절정에 달했다. 한국에서 극우 단체가 시위를 벌였다. 민호의 책 금지하라. 뉴스가 나까지 퍼졌다. 가족 집 앞에 사람들이 모였다. 어머니가 울며 전화했다. 민호야, 무서워. 민호는 즉시 비행기를 탔다. 서울에 도착한 그는 경찰과 함께 집을 지켰다. 시위대 앞에서 그는 마이크를 잡았다. 저는 한국 사람이에요. 그리고 게이예요. 사랑은 범죄가 아니에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지지자들이 모였다. LGBT 단체, 젊은이들. 민호 파이팅, 함성이 울렸다. 그날 밤, 가족과 함께 앉아 민호는 말했다. 미안해요. 제 책이, 아버지가, 아니, 내 용기가 자랑스러워, 라고 했다. 시위는 가라앉았고, 책 판매는 오히려 증가했다. 나로 돌아온 민호는 알렉스 품에 안겼다. 살았어. 알렉스가 키스했다. 항상 함께야. 에밀리는 결혼했다. 마이크와의 웨딩에서 민호는 베스트맨이었다. 너 덕분이야, 민호, 에밀리가 말했다. 파티에서 민호는 춤을 췄다. 자유의 춤. 겨울, 민호는 시민권을 받았다. 서약식에서 그는 이 땅이 제 집,
이라고 맹세했다. 알렉스와의 관계는 더 단단해졌다. 그들은 입양을 고려했다. 우리 가족을 만들자, 알렉스가 말했다. 하지만 작은 갈등이 있었다. 알렉스의 직장 스트레스. 디자인팀에서 동성애 차별받아 민호는 함께 싸우자 라고 했다. 그들은 회사에 항의했다. 변화는 느렸지만 시작이었다. 민호의 내면 여정은 계속되었다. 그는 명상을 시작했다. 센터의 클래스에서 호흡을 가다듬으며 과거를 돌아보았다. 숨김의 무게가 나를 짓눌렀어. 그는 일기에 썼다. 알렉스는 내 변화가 아름다워 라고 말했다. 그들의 대화는 깊어졌다. 너 없인 못 살아, 민호가 고백했다. 에밀리의 삶도 변화했다. 임신 소식. 아기 올 거야. 그녀가 웃었다. 민호는 삼촌 될래? 라고 장난쳤다. 그는 아기 방을 디자인했다. 작은 침대, 무지개 장식. 이 아기가 자유롭게 자라길. 준호의 회복은 민호에게 영감을 주었다. 준호가 커밍아웃 워크숍을 열었고, 민호는 게스트로 나섰다. 두려움 뒤에 희망이 있어 청년들의 눈빛이 빛났다. 민호는 나처럼 될 수 있어 라고 격려했다. 가족 방문 때 민지가 나로 왔다. 오빠, 여기 멋져. 그녀는 알렉스를 만났다. 오빠, 오빠, 민지는 웃었다. 그들은 디즈니랜드를 갔다. 민호는 이게 가족이야 라고 느꼈다. 하지만 민호의 불안이 다시 고개를 들었다. 꿈에서 한국에 비가 내리고 가족이 등을 돌렸다. 깨어나 알렉스를 안았다. 두려워, 알렉스가 나 여기 있어. 그 밤, 그들은 이야기를 나눴다. 내 약함이 강함이야. 봄, 민호의 두 번째 책 준비. 가족의 재발견. 인터뷰에서 그는 혈연이 아닌 선택의 가족이라고 말했다. 출간 파티에서 에밀리, 알렉스, 준호가 토스트했다. 민호에게 여름 더위 속 최종 시련이 왔다. 한국 정부의 LGBT 법안 반대 운동. 민호의 책이 타깃이 됐다. 귀국 금지, 소문이 돌았다. 민호는 패닉. 내 뿌리가 알렉스가 싸우자 라고 했다. 그는 한국으로 날아갔다. 국회 앞 시위에 참여. 평등을 수천 명과 함께. 경찰 충돌, 민호는 다쳤다. 병원에서 어머니가 왔다. 민호야, 왜 이렇게? 민호는 변화 위에 라고 말했다. 뉴스가 퍼졌다. 지지 물결. 나로 돌아와. 그는 회복했다. 알렉스의 간호. 사랑의 입양 절차 시작. 우리 아이. 에밀리의 아기 탄생. 민호가 병실에. 환영해. 작은 것. 감격의 눈물. 가을. 민호와 알렉스의 결혼 기념일. 바다 앞 피크닉. 1년 됐어. 알렉스가 말했다. 민호는 영원히. 입양된 아이, 소라. 아빠, 소리가 집을 채웠다. 가족 모임, 에밀리 가족, 한국 가족 화상. 이게 오리야. 민호의 마지막 강연, 강요된 결혼에서 시작된 여정. 하지만 진짜 가족을 찾았어. 너도 할 수 있어. 그의 삶은 완성됐다. 사랑, 용기, 유대. 그리고 그곳에서 영원한 평화.